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35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따라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0세, 이제는 회사원이라는 타이틀 없이 살아가야 할 사람. 지난주 퇴직 송별회에서 동료들이 건넨 축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셨네요. 이제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유를 맞이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 4억은 든든했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단둘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32년 차였지만 실상 함께 보낸 시간은 주말과 휴가뿐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내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다가 회사 계정이 이미 정지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9시 30분. 평소 같았으면 회의 중이거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한 달은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소파에만 앉아 있어요? 뭐라도 해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도요. 하루는 제가 아내의 청소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가 큰 싸움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항상 프로세스 개선을 중요시했는데 지금 제 청소 방식에 대해 업무 평가라도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35년 동안 잘해왔는데 갑자기 전문가인 척하지 마세요.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의 습관을 그대로 집에 가져왔다는 것을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만 해온 저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존재가 생겨난 것 같아 불편해했고요. 식사 시간은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는 대화할 주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이야기, 업계 소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아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이웃 소식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내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녁이면 각자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서로 바빠서 못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함께 있을 줄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신문에서 본 은퇴자 모임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모임에 가보니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 나를 견디지 못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인데 처음으로 아내와 대화할 주제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갑자기 주방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이동했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기증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퇴직한 후 아내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맡긴 채 자신의 삶까지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요. 거기에 저와의 관계 악화가 더해져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겁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옆자리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애틋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빠르게 가방에서 물병과 약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함께 춤을 춰요. 60년 동안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발만 밟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춤처럼 인생도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를 힐끗 보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리듬을 놓쳐버린 걸까요? 아내가 태어나기 전날 밤 병실에서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는 일이라는 한 가지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내와의 관계는 어느새 의무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아내의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열어보지 않았겠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늦게 돌아왔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가 몇 번째인지 세지도 않는다. 이제는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가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될까봐 두렵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태어난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여보, 우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볼까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규칙이요? 첫째, 집안일은 같이 합니다. 둘째,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합니다. 셋째, 매일 한 가지씩 함께하는 활동을 찾습니다. 아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서는 또 금방 변하겠지라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조차 끓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를 만들겠다고 무작정 시도했다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된장 대신 고추장을 넣었고 두부는 너무 오래 끓여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요리예요? 아내가 찌개 그릇을 보며 물었습니다. 된장찌개요. 아마도요. 제가 머쓱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묵묵히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하나씩 배워나갔고 한 달 후에는 간단한 찌개와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30년 넘게 매일같이 해온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요. 아내는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도 견디면서 양파 하나 때문에 울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웃음이 진심 어린 미소로 바뀌었고 어느새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제게 칼질 요령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와 함께 시도했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네요. 아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받은 어떤 칭찬보다도 값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매일 함께하는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이나 영화 보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산책은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옆에서 걷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대부분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아이가 풍선을 놓쳐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걸린 풍선을 제가 꺼내주자 아이의 부모가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당신 참 다정하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여줄 기회가 없었죠. 그동안 당신의 그런 모습을 많이 놓쳤네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책 중에 본 풍경에 대해, 동네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점차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실버 댄스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춤으로 맞이하세요. 여보, 우리도 춤을 배워볼까요?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난 춤이라곤 한 번도 춰본 적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리듬감이 없잖아요. 결혼식 때 첫 춤추는 것도 얼마나 어색했었는지 기억나요? 사실 저도 그 기억에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식 때 아내의 발을 3번이나 밟았었죠. 모두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난 그 노부부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봐요. 안 맞으면 그만두고 우리가 잘못하면 같이 웃으면 되잖아요. 옛날처럼요.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결국 다음 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댄스 클래스는 저희 부부에게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첫 수업은 재앙이었습니다. 서로 발을 밟고 리듬을 놓치고 다른 부부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강사는 친절했지만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빠른 진도였습니다. 1시간이 지. 결국 저희는 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가장 뒷줄에 서서 다른 부부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집에서 미리 연습하고 갔습니다. 거실 가구를 모두 한쪽으로 치우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기본 스텝을 반복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아니, 그게 아니라 왼쪽, 왼쪽, 오른쪽, 뒤로예요. 정말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연습했습니다. 매주 2번씩 수업을 듣고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웃음거리였던 것이 점점 진지해졌고 6개월 후에는 기본적인 스텝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룸바, 왈츠, 차차차, 탱고. 각각의 춤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고 그에 맞는 음악들이
저희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대신 춤 음악을 틀고 간단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스텝을 밟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왈츠 음악이 듣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오늘 발걸음이 가볍네요. 춤을 추면서 저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다시 느꼈습니다.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고 눈을 맞추는 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스킨십이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춤을 추지 않을 때도 서로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당신 눈이 참 예쁘네요. 어느 날 연습 중에 제가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 후 며칠 동안 연습할 때마다 화장을 조금씩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퇴직 후 1년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잠깐 음악을 틀고 춤 동작을 복습합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담당하고 설거지는 아내가 합니다.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제게 할 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제 관심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바둑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역사책을 읽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 미뤄둔 일이었죠. 아내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도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미술을 좋아했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른 작품들이었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고 집안에는 아내가 만든 도자기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작은 찻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조금 울퉁불퉁했지만 손잡이 부분에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찻잔으로 마시는 커피는 어떤 카페의 커피보다 맛있었습니다.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에는 춤 연습이나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와 청소는 함께하고 저는 특히 정원 가꾸기를 담당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기른 상추로 쌈을 싸 먹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와인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말할 내용이 별로 없어 어색했지만 점차 각자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 말이죠. 오늘 도예 수업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새로운 연애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도예에 대해 설명할 때면 눈이 반짝이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고 제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내는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요. 당신은 일에 더 몰두했고 저는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았어요.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아내의 감정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과거에 대해, 서로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기억도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댄스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0세 이상 실버 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회였습니다. 상금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배운 것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희는 망설임 없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만 열정적이었고 아내는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연습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많이 발전했잖아요. 다른 부부들은 더 잘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대회 참가를 결정한 후 저희는 특별한 안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차차를 선택했는데 경쾌한 리듬과 함께 활기찬 움직임이 저희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달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주민센터 강사에게 개인 레슨도 받았고 유튜브에서 프로 댄서들의 영상을 찾아보며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발목을 살짝 삐어서 일주일간 연습을 쉬어야 했을 때는 정말 낙심했습니다. 이제 포기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발목이 나아진 후 아내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과 함께 기본 스텝부터 시작했고 저녁에는 안무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즐기면 돼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춤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이에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회 당일 저희는 지난 1년간 연습해온 차차차를 선보였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 말아요. 그냥 집에서 연습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네, 당신만 보고 추면 되죠? 맞아요. 다른 건 다 잊고 나만 봐요. 무대 위에서 음악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모든 것을 잊고 춤에 몰입했습니다. 물론 전문 댄서들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들렸지만 그 순간 저희에게는 서로만 존재했습니다. 결과는 장려상이었지만 저희에겐 그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퇴직 후 2년차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점점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 매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가계부를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여가 활동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고 있었고 저축해둔 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도 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본 노후 자금 계획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5년이나 남았고 저축해둔 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예상보다 높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대로는 70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댄스 수업도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어느 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아내의 말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댄스 수업을 열어볼까요? 아직 5년이나 남았고 저축해둔 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70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댄스 수업을 열어볼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가르친다니요. 겨우 1년 배운 실력으로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댄스 선생님이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요? 우리도 충분히 기본은 가르칠 수 있어요. 아내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때는 춤을 추는 것조차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르치자고 하다니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보다 더 초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퇴직 후 적응하기 어려운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부부들은 겪지 않게 도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댄스를 통해 저희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부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수업을 들으러 올까요? 일단 해보면 알겠죠.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봐요. 망설임 끝에 저희는 실버 커플 댄스 클래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할 방법도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도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저는 바둑 동호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작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60대 부부의 행복한 춤 여행 함께 하실래요? 첫 수업날 과연 누가 올까 걱정했습니다. 거실 가구를 모두 치우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터를 보고 왔어요. 저희도 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상보다 많은 세 쌍의 부부가 왔습니다. 모두 저희처럼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몇 명만 초대해 거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수강생이 늘어났고 한 달 만에 거실이 좁아졌습니다.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민센터에 문의했고 다행히 빈 공간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주 2회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강료는 부부당 월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수강생들은 오히려 너무 저렴하다며 더 내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반년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크진 않았지만 용돈벌이로는 충분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그것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2의 인생을 함께 설계해 나간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니 믿어지세요? 어느 날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은 춤을 가르치면서 저희 부부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부들에게 조언하기 위해 저희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일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세심한 관찰력으로 수강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저는 체계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더 나은 팀이 되어갔습니다. 퇴직 후 3년 차, 저희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부부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매년 하는 일상적인 검진이라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의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MRI 결과가 좀 이상하네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기 파킨슨병의 징후가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킨슨병? 점점 떨림이 심해지고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춤을 출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초기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함께 적절한 운동으로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춤을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도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춤을 춰야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더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더 열심히 춘다는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요. 아내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검색한 뒤 아내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파킨슨병 환자에게 춤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특히 탱고 같은 파트너 댄스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규칙적인 움직임과 리듬감이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서 증상 진행을 늦춘대요. 알고 보니 춤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좋은 재활운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퇴직 4년 차, 우리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들을 가득 채우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우리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와인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줄 알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무뚝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는데 퇴직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회사에서 저는 꼰대 그 자체였잖아요. 겉으로는 그랬을지 몰라도 당신 안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저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당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요? 비록 바빠서 자주 함께하진 못했지만 있을 때는 온 마음을 다했잖아요. 오랜만에 아이들 어린 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말마다 공원에 데려가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숙제를 도와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아내에게는 소중하게 남아있었다니 감동이었습니다. 그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우울하게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매일 배우자를 원망하며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그 노부부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춤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에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진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자의 영역과 공통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하루 중 각자만의 시간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도 정해두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동시에 함께 성장할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둘째,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아내가 대부분의 집안일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제가 많은 부분을 함께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찾았습니다. 저희에게는 그것이 춤이었지만 다른 부부에게는 여행, 요리, 원예 등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제적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퇴직 후 불안감의 큰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예산을 계획하고 작게나마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섯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큰 충격이었지만 이를 통해 저희는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찾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희는 춤을 춥니다. 말 그대로의 춤이든 서로의 마음을 읽고 맞춰가는 과정이든 그 리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평생의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춤을 추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손을 꼭 잡고 잠이 듭니다. 퇴직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행복이 지금 저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함께 춤출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것이 매일 밤 저희가 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퇴직 후 더 돈독해진 부부관계의 비결은 결국 함께 춤추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